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북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부위부 출신. 탈북민이 최근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모르는 사진에 대해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을 하고 현재 한국에서 건설 일을 하고 있는 주신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좋은 출신 성분으로 태어나 북한에서 살 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을 양성하는 보위대학에 입학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보위성 당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성은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도 체포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또 그만큼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엘리트 코스 중 최고의 직업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 첫날부터 김여정의 뒤를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처리할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진짜 온갖 일을 제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별의 별일을 하게 되지요. 한국에서도 연예인 매니저가 은행 입금부터 해서 식당 예약 등 매니저가 다 한다고 하지요. 저 또한 똑같이 모든 케어를 제가 했었습니다. 김여정의 어떤 습관이라던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다 알고 있어야 했으며 날마다 김여정의 뒤를 따라다니며 개처럼 일했죠. 당연히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했던 보위성 일과 다르게 흘러가서 현타도 오기도 했지요. 그렇게 아버지 말을 평생 목표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공주 대접이나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상이 많이 물들어져 있었기에 공화국의 왕조를 보필하는 일이니 자부심을 가지며 충성심을 엄청나게 보였습니다. 자기 세뇌를 반복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자부심마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김여정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제가 보위부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당연히 북한 최고의 김정은 수령 동지의 친여 동생이니 그녀를 보좌하는 이 업무는 제게 무한한 영광이자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가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김여정은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비 따윈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여정의 권력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는 법이 없었죠. 그녀는 독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김여정의 지시를 받아 했던 일들은 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비인간적이었죠. 예를 들어 그녀가 지시한 한 사건에서는 내부 고위 간부를 처리하는 일이었는데 내부에서도 김여정에 대한 소문과 말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입을 잘못 놀린 자들은 바로 숙청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역겨웠던 점은 가족들 앞에서 무조건 죽이도록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못 그럴 텐데 말이죠. 그때부터 김여정이 사람처럼은 절대 안 보이더군요. 왜냐하면 김여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표정이나 감정도 내비추지 않았습니다. 눈썹조차 꿈틀거리지 않았어요. 진짜 사람인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김여정의 피부는 창백하고 엄청 귀신 같은데 표정까지 늘 일정하니 사이코패스 같더군요. 김여정은 이런 잔인한 일을 보통 저에게 맡기지만 김여정이 직접 집행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한 인물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인물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끌려왔죠. 김여정의 얼굴과 피부색에 대한 비판으로 사석에서 친구들끼리 떠들었을 뿐인데 김여정에게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역죄를 저질렀으니
끌고 가라며 호통을 쳤죠. 그 소식을 들은 김여정의 자존심을 건든 것인지 엄청나게 대노를 했죠. 그래서 저에게 그놈이 누군지 당장 잡아오라고 호통을 치면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데려왔고 김여정은 저에게 서 있는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아까의 일그러진 표정과는 다르게 차분히 무릎이 꿇린 그에게 다가가더니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었던 담배를 그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그 남자는 고통스러움에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소리쳤지만 김여정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잔인한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 또한 입을 잘못 놀리거나 실수를 해버리면 저렇게 되겠다는 싶은 마음에 그 불안감과 공포심이 저를 덮쳤죠. 김여정은 손버릇도 고약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성질을 부리는 정도로 욱하는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시켰던 옷을 가져다 주었는데 옷이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보이는 온갖 물건을 다 저에게 던졌었죠. 한 번은 그렇게 화풀이를 하다가 유리컵을 던졌었는데 다행히도 귀에만 스쳐서 상처가 났었지만 얼굴이었다면 정말 많이 다쳤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일상인 그녀는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서 본인 외에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 매일 그 여자 옆에 붙어 있는 제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죽는 건 일도 아니었지요.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까봐 가족들 몰래 유서도 미리 작성해 놓았었어요. 그러고는 또 기분이 좋은 날에는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며 의도적으로 제 몸을 더듬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그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질되었죠. 한 번은 회의가 끝난 뒤에 저를 불러 세워서는 나를 위해서 너는 개답게 일만 하라고 하며 제 손목을 꽉 쥐었었는데 그 손은 얼음장 마냥 너무나도 차가웠으며 온몸이 소름이 돋고 말도 안 되는 공포심에 덜덜 떨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 차가운 감각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그렇게 점점 인간의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에는 거세게 뺨을 때리며 분풀이를 했지요. 힘은 또 어찌나 센지 뺨 한 대를 딱 맞으면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머리가 빙빙 돌았었어요. 손이 맵더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음에 그 무력감에 우울하고 분노 또한 제대로 표출을 못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항상 어떠한 감정도 죄책감도 없었지요. 저를 그냥 본인의 개처럼 생각하더군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를 본인 마음대로 써먹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는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죠. 늘 공포와 혐오감과 무력감에 매일 밤 남몰래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살도 10kg 이상은 빠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에 저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도망치거나 그만두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참고 참으며 점점 제 속은 무너져갔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부심, 그리고 일말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의 온전한 생각마저 김여정의 개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저 그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하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라니 누가 이 자리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과 권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데요. 하지만
김주애가 좀 크고 난 이후로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김주애가 태어난 후 저는 김여정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애는 사실 북한 사람들이면 다 알만한데요. 북한의 공주님처럼 자랐습니다. 김정은은 김주애를 금덩이처럼 소중히 대하며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죠. 김정은의 자식 사랑은 남들이 보기엔 특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지만 그 애정을 뛰어넘어서 후계자로서의 기대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김주애의 미디어 노출수가 많아지면서 전 세계 언론에 도배된 적도 있었죠. 치밀한 김정은이 딸 얼굴을 노출시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그리고 외국의 사람들도 김주애가 후계자 지도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지요. 김정은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서열 2위였던 김여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보지만 김주애의 그 어린 것을 절대 만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영악하고 총명하거든요. 김주애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옆에서나 주변에서는 항상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살랑살랑지 아버지 곁을 맴돌며 상냥하고 귀여운 말투로 김정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김정은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닮은 복스럽고 둥글게 생긴 귀여운 딸을 보고서는 좋아 죽으려고 하지요. 김정은 뿐만 아니라 주변 고위 간부들에게도 막둥이처럼 다정하게 애교를 부리니 다들 김주애를 칭찬하기 바빴죠. 아버지가 주위에 있을 때의 김주애는 남녀노소 인기 만점인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자리를 비우거나 옆에 없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지요. 태도가 바로 돌변하고 표정부터가 싹 달라집니다. 그렇게 고위 간부들의 총애를 받던 김주애는 그런 고위 간부들 눈치 따위는 보지 않지요. 할아버지 나이대의 고위 간부한테도 막말을 뱉고는 합니다. 너희 같은 개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라오라고 비웃으며 매번 이런 뉘앙스로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을 하고는 했지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경악을 했지만 익숙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그녀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북한이었기에 저희는 꼼짝도 못한 채 비위를 맞추기 바빴죠.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매일같이 들어도 늘 웃으며 넘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들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여정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김여정은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그간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의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이었는데 김주애가 판을 친 후로는 김여정의 자리는 조금씩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애한테 당하고만 있으니 그녀의 명령은 예전만큼의 무게를 가지지 못했고 간부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 본인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김정은의 사랑을 받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점점 약해지는 김여정을 김주애는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김여정이 김주애를 돌보거나 교육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죠. 김주애는 김여정을 아래 보듯이 했고 존경심 또한 없었죠. 한 번은 김주애가 보위부 요원들 앞에서 김여정에게 고모가 아무리 기를 써봤자 아버지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우 라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적도 있었죠. 그런 말에 김여정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려보기만 했지요. 늘 일정했던 그 차가운 표정이 그제서야 일그러지며 절망감과 분노가 보이더군요. 김주애는 나날이 김여정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을 하루 일과처럼 빠지지 않고 시비를 걸었으며
점점 말의 표현 방식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수치심은 절대 용납 안 되는 김여정이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무력해져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아직 김주애가 선택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김주애가 왕이 된 것 마냥 횡포를 부리는 사이 김주애의 표적이었던 김여정은 점점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김여정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낯설기도 하면서 통쾌하기도 했습니다만 악독한 김주애는 그런 김여정의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며 매일같이 긁어댔죠. 어느 날 김여정에게 오늘 일정을 전달해 드리려고 서재로 찾아갔는데 문틈으로 김여정이 홀로 김주애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던 걸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김여정은 분명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권력과 위상을 자각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 김주애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에 절망하며 비참하게 울고 있었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 나라는 권력으로 먹고 사는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김여정이 그때는 우스워 보이더군요. 김여정은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에 본인의 위상과 지위를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김주애라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나타나면서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주애는 자신의 영악함과 야망으로 권력을 쥐기 위해 김주애 또한 물불 가리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어린 나이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악함을 더하니 무적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 모든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전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 전쟁을 말이지요. 누가 잡아먹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김주애는 보란듯이 날뛰었고 김여정은 김주애의 발밑에서 전전긍긍하기 바빴죠. 권력 때문에 이 얼마나 비인륜적이고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또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람 축에도 못 끼는구나 하고요. 최근 들어서 북한 내 권력 구조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한 것은 오래된 정보통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그가 말하길 아직까지도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딸 김주애 그리고 동생 김여정 사이의 미묘한 위상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은 위원장은 김주애와 김여정을 동반하여 체육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권력 김정은의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권력의 무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보란듯이 김주애는 김정은 옆에 꼭 붙어 있지만 김주애는 뒤편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김여정에게는 충격이지요. 항상 김정은의 옆자리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는데 그 누구도 못 앉았던 그 옆자리를 김주애가 꿰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김정은과 김주애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북한의 대표인 조선중앙통신에서도 김주애를 나의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저 딸 김주애라는 수식어가 전부였었는데 이제는 존귀하신, 존경하는 등 이런 우상화 표현은 기본적으로 달게 되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수식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딸내미 기분 좋으라고 붙여진 수식어가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저런 수식어는 거의 영웅입니다. 그러니 보란듯이 내 후계자로 낙인 찍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반면 김여정의 위치는 급격하게 낮아졌지요. 존경받던 김여정은 없어졌으며 이번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도 주석단에 앉지 않았다고 하지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늘 김정은과 레드카펫을 밟으며 공식 행사에는 무조건 김정은과 함께 동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레드카펫 밖에서 동떨어져 걷더군요. 그런 사소한 점은
북한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북한에서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김정은의 오른팔이었던 김여정은 과거의 김정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며 김여정의 카리스마와 선언에 다들 뼈를 못 추렸었는데 순식간에 파멸을 보는 북한 주민들 또한 의문점이 많았죠. 김주애의 상승세에 북한 주민들도 김여정보다 김주애의 찬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무려 김정은의 친딸이자 발전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의 총애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북한의 위인인데 다들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뇌 사상이 강한 북한 주민들은 이미 김주애로 넘어간 지 꽤 됐습니다. 소수 북한 주민들은 이 권력 체계를 혐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북한의 분위기 속에서 김여정은 점점 자신의 위치를 잊으며 보내주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념한 건지 포기한 건지 모를 애매한 표정을 짓고서는 우울해한다고 최근까지도 그렇다더군요. 더 조심스러워진 김여정의 행보와 과거처럼 카리스마 넘치고 대담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김정은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는 김정은의 허드레질만 조용히 하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김정은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으려는 의도를 점점 더 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김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김여정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기에 김주애가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북한 내에서 권력 구조가 예상이 안 되며 그 안에서 각자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죠. 물론 저 또한 출신 성분이 좋으며 보위부 소속이기에 이 권력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이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전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못하면 파멸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늘 옆에서 지켜봐왔던 김여정의 앞으로의 행보와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는 김주애의 야망도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명의 사람으로 인해 앞으로의 북한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에 남아있는 동무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리고 최근 충격적인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포착됐었지요. 엄청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들 상상이 되시나요? 조카에게 충성을 다하는 고모의 모습이요. 물론 단순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절대 아닙니다.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공식 석상에서든 김주애가 항시 옆에 있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에서 또한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해까지 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주애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다니며 단순히 김정은의 딸이 아닌 점차 북한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김여정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도 김여정이 단상으로 올라가는 김주애를 향해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의전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과거 북한 2인자였던 김여정이 어린애한테 숙이며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큰 이슈였습니다. 마치 간부가 지도자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이랑 다를 게 없었죠. 사실 저뿐만이 아닌 모든 북한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겁니다. 김여정이 그런 이미지도 아니거니와 어쨌든 김정은의 오른팔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김여정은 김정은 외에는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여자 대통령이 나오겠구나 싶었죠. 아직 어린 나이지만
김주애가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점차 확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직 전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주애는 공식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위 간부들 및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김여정의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의 지금 모습은 가족 간의 예우가 아닌 그저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이런 대우를 당한 건 한 번이 아니거든요. 한 번은 공화국에서 힘 좀 있는 간부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깡패 같던 고위 간부들조차 김주애에게 아무런 짓도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김주애의 이날 복장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저 명품만 입고 나타나던 어린 소녀가 정장을 입고 격식 있게 행동하고 어느 정도 카리스마까지 장착하여 나타났더군요. 이번 행사에서도 당당하게 김주애의 옆자리와 유명한 고위 간부 사이에 서서 자리를 당당히 꿰찼더군요. 김여정 또한 이번 행사의 전체를 기획하고 전반적인 진행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김주애에게 예의를 갖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책임짓과 동시에 김주애에게 예우를 갖추는 저 행동은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북한의 4세대의 대표인 김주애가 이제 대외적으로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김정은의 딸로서의 행보가 보였다면 이런 권위적인 행사와 그리고 권위적인 자리에 배치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사실 김주애에게 많이 쏠려 있습니다. 어리고 인상이 참하니 야무지고 똘망지게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니 서사도 있지 않습니까? 행사에 몇 개월 텀으로 등장할 때마다 김주애의 성숙함은 더더욱 발전되어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이스크림만 좋아하는 어린아이 시절을 다 갔다 이거지요. 김주애의 모습은 이제 북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화제성과 그 권위적인 태도와 모습에 북한 주민들은 점점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주애의 바로 뒤에서는 김여정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녀의 위치는 점점 더 김주애에게 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신뢰가 높았던 인물이 고작 어린아이한테 밀려나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왜 저런 여자한테 벌벌 떨었던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군요.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이지요. 그렇게 유명했던 김여정이 과거에 김정은 곁에서 권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했던 것처럼 이제 김주애가 그 자리를 야금야금 차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이동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게 신의를 받는 과정에서 김여정의 역할은 점점 묻혀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김여정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위치는 그 어린 김주애의 부상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김주애는 그저 딸이 아닌 한 나라의 지도자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권력을 이어받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인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보유한 나라인 만큼 북한의 동태를 살피고 권력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상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김정은의 딸이니 사상교육이 엄청나게 시행됐겠지요. 어쨌든 김주애도 북한 사람이자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순한 얼굴에 넘어가서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는 솔직히 없습니다. 부디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더 발전이 되고 공산주의 체제에 벗어나서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맛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라는 것이기에 간절해지네요. 사실 김여정에게 손찌검까지 당한 입장으로 이 모습이 통쾌하기도 하지만 또 김주애도 정말 미친 종자라 앞으로의 북한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지도 의문입니다. 북한의 걱정보다는 제 가족, 동료들이 걱정입니다. 가족 사랑은 만국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옥에서 태어났어도 가족 사랑은 멈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김주애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태 씨의 흥미로운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많은 매체나 뉴스에서도 김주애의 행보에 대해 여러 의문점과 김정은이 김주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도 피하지 못하는 4세대를 맞이해 어린 딸을 내세워 후계자 교육을 받는 모습에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김여정이 후보로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